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제가 먼저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라는 그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정암철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각종 갈등이나 어떤 그 분쟁 요소가 있게 되면 저희는 항상 그 현장을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관계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물론 이제 관련 자료 다 검토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을 해결하고 또 화해 도모하는 일들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해왔고 어차피 그 회견문 내용이 또 자세히 다 언급은 돼 있지만 그 사실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역 내에 어떤 그 현안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 도시 주변에 도로변에 이제 뭐 나부끼는 현수막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거기와 어떤 그 주장 내용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뭐 많은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원주 시민들은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불법적인 현수막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눈살을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주시도 그 도시 미관이라든가 도시 디자인과 관련된 이런 많은 정책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제 뭐 수십억 수백억의 어떤 혈세를 들여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고 있잖아. 개선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원주시장님이 원주시를 대표하는 이제 시장이 앞장서 가지고 어떤 그런 불법 현수막들을 이제 거리에 게시한다는 그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후진적인 이제 사회의 어떤 한 구조 단면일 뿐이고요. 그런 문제들을 과거에도 제가 수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제기해 왔는데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사실 이런 우리 가족 관련 조례라든가 어떤 법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예를 들어 뭐 시장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어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걸 자기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임의로 자기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제 집회 신고가 돼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과 이념이 맞지 않을 경우는 또 게시된 현수막들 철거한다든가 그런 행태를 많이 보여왔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사실 그동안 좀 충돌도 많았을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도 이제 거리에 어떤 현수막들이 많이 또 게시되어 있길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이제 그 한 개인에 대한 도의원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성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저도 마침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관련 자료와 모든 내용도 다 검토해 본 결과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교육청과 원주시가 사실상 이제 물론 이제 이걸 뭐 막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저지른 그 잘못들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담당 공무원이면 공무원 당연히 현행법과 시행령에 맞게끔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런 규정도 지키지 않고 더 위에다가 무조건 상정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이 불법에 가담해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내용상.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문희 도의원님 당사자시니까 당사자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나중에 제가 보도 자료를 낭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 전체 내용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건 답변하고 또 이문희 의원님께서 답변할 부분들은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된 관계로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의 도내 갈등과 반목 조장을 중단하라. 원주 여고 부지 사업 관련 책임을 도의원에게 전가시키는 원주시장은 각성하라. 지역 현안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도로변 곳곳에 나부끼는 불법 현수막들이 대다수 원주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매번 반복되는 선전선동형 불법 현수막의 도로변 도배 행위의 중심에 원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서 있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34개 주요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의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비민주적인 떼쓰기 형태의 불법 현수막 도배 행위가 반복된다면 도시 미관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원주 시민의 준법 질서 의식 또한 퇴색될 뿐입니다. 원주 시내 도로변 곳곳에 불법 설치된 현수막 내용을 살펴보다가 그 내용이 이문희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공공연히 비방 매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지역 내 갈등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저희 단체가
먼저 해당 도의원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마침 4월 29일 오후 1시 30분경에 해당 도의원이 자문을 얻고자 연락을 취해와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명륜 1동에 소재했던 원주여고는 2009년도에 이미 혁신도시 내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2013년 7월에 학교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 3년 동안 원주여고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 책임은 명백히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원주시장은 2014년 1월경에 구 원주여고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후 2014년 2월 말경에는 강원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도립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도에 요청하면서 그의 지방선거를 기해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공약에 포함시킴으로써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시킨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2015년 4월 23일 원주시장이 처음으로 도교육청 소유의 구 원주여고 부지와 강원도 소유의 구 종축장 부지 교환을 제안하였으나 강원도 교육청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해 8월 19일에 원주시장은 보복 차원에서 2016년도 교육 경비 보조금을 축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어 한 차례 홍역을 치르다가 11월 23일에 민병희 교육감과 원창묵 원주시장 간에 부지 교환을 위한 합의에 이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부지 막교환 안건 부결은 도교육청과 원주시가 초래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교육청 소유의 구 원주여고 부지와 도청 소유의 구 종축장 부지 막교환 안건에 대하여 속기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이문희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타 시군 도의원 7명의 질의 내용과 부결 결의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행위였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부결 사유로 제시된 토지 감정 가격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부지와 도청 부지를 맞교환하는데 필요한 감정평가사를 도교육청이 배제된 채 원주시와 강원도에서 추천한 사람만으로 선정한 것이 우선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에 끼워 맞추기 위해 해당 종축장 부지의 감정가를 부풀린 정황이 확인됩니다. 둘째 부결 사유로 제시된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조 2항에 보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사업 목적 및 용도, 둘째 사업 기간, 셋째 소요 예산, 넷째 사업 규모, 다섯째 기준 가격 명세, 여섯째 계약 방법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원주교육지원청사 이전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부지 막교환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하여 도의회의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원창묵 원주시장과 체결한 합의문 3항의 강원도 교육감은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가 맞교환되도록 노력한다 라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시행령 요건을 보완, 재상정하여 6월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현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지 맞교환에 찬성인 입장이 확인되는 바 강원도 교육청은 5월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원주교육지원청사 이전 계획을 세부 수립하여 제출하고 공유재산 교환 시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는 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감정 가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구종축장 가감정가를 폐기하고 부지 교환 당사자인 도청과 도교육청,
도의회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서를 통해 구 종축장 부지 감정가를 재평가한 후 교육위원회에 재상정하여 6월 중에는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 바랍니다. 지난 4월 22일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구 원주여고 부지 감정가액이 약 173억이며 시행령 제44조에 명시된 교환을 위한 4분의 3 조건을 맞추기 위해 구 종축장 부지의 공시지가가 약 41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129억에 맞추기 위해 감정가를 부풀린 정황이 확실합니다. 향후에 감정인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감정가로 명기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안건 보완을 요청하기 위해 부결 처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원주시장과 도교육감이 잘못 처리한 사안을 두고서 관변단체를 내세워 허위 선동으로 원주 시민이 선택한 도의원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뿐 어떠한 공익적 사안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범대위는 해당 도의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불법 현수막을 자진 회수하라. 원주시 현안사업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들께 당부드립니다. 범대위에서는 지난 4.13 총선 직전 사드 배치 관련 기자회견과 사드 국내 배치에 대한 과장 및 허위 내용의 불법 현수막으로 도심 도로변을 도배하여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원주 시민의 안보 불감증을 확산시킬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구 원주여고 부지 활성화는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원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관변단체가 원창목 원주시장의 현안 사업에 물불 안 가리는 전유대로 전락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심히 우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범대위 현원섭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책임자들은 이문희 교육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과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5월 4일까지 자진하여 불법 현수막들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저희 단체의 명의로 성숙한 시민의식 함량과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또한 원주시 내 불법 현수막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부서는 내일 5일 4일까지 원주 시내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인신비방 목적의 불법 현수막을 관변단체에서 자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부서에서 전량 수거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개명 발표를 마치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그 원주여고 부지 막장 안건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그 관계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결 사유가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이 미수립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시면 이걸 교환을 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아래 내용이 명백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째 부결 사유 감정가격이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타당성 있는 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부결된 내용 또한 그 시행령 44조에 나와 있는 그 교환을 하는 재산 중에 한쪽의 가격이 또 다른 한쪽에 4분의 3을 미만할 때 예를 들어서 한쪽 땅 부지 가격이 100억인데 한쪽 가격이 60억밖에 안 된다. 그 4분의 3이면 75억이거든요. 60억밖에 안 된다면 그 원칙적으로 그 두 토지는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감정가격이 그 원주여고는 2015년도에 감정가격이 이미 나왔어요. 그거는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공개된 게 173억입니다. 토지와 부동산 합쳐서 건물 합쳐서 그 173억에 4분의 3을 계산해 보니까 한 129억 2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 종축장 부지 5,000평을 부풀리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감정가격을 부풀린 그런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원주시와 강원도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감정평가액으로 해야죠. 왜 가감정액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자기 책임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오히려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그 회의 과정에서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더라도 그 행정국장이 이제 답변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원도와 그리고 이제 뭐 원주시 간에 뭐그 교육감이죠. 그 교육감, 도교육감과 있었던 어떤 말하지 못하는 무슨 내용 때문에 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뭐 도의원이 추천하는 감정사로 인해서 다시 재감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명백히 시행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것을 왜 준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난 1월 달에 원래는 이걸 의회에 하려고 했다가 도의회에서 일정상 이제 4월로 연기됐던 겁니다. 그럼 그 기간도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그 시행법령에 해당되는 절차를 거쳐서 도의회와 결의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하고 난 다음에 협치를 구해도 늦지 않은데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도의회로 하여금 이제 가담하라는 이제 그런 강제와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도의원 전원이 이 문제를 같이 다 공감을 다 반대를 했던 거예요. 원주에서 소속된 도의원 한 분이 도의원장이긴 하지만 교육위원장이긴 하지만 한 분이 이것을 뒤집어서 가결시키기에는 이거는 현실상으로 옳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그 이와 관련해서 그 질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그 당사자인 이문희 의원님께서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좀 질문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문희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리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주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강원도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렇지만은 제 양심상 도저히 길에 그 걸려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보고서 또 원주신문에 보도된 그 보도 내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그대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 정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상 내용을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떤 사항이라도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가감정가가 나왔죠? 부풀리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 가감정가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6장에 보시면은 여기 언급되어 있죠. 예. 밑에 뭐 가감정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제시한 그리고 문건인데. 가감정가가 법적 효력이 없으면은 그 공유재산 관리 처리나 이런 계획에 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의도를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랬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만약에 이거 정식 감정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5,000평이라는 그걸 딱 정해놓고서 그 금액이 산정 금액이 4분의 3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정가를 가지고서 도의회에 내는 그 법적 장부랑 마찬가지죠. 공문서니까 네네. 도교육청에서 내는 거나 도청에서 내는 거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또 교육위원회에서 그게 안건이 의결이 되면 된 이후에 다시 감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행정국장이. 근데 그건 이치 안 맞죠. 만약에 다시 감정을 했을 때 4분의 3보다 현격하게 금액이 떨어진다면은 법 시행에는 분명히 안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그래 되면 그 책임을 도의회도 함께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육청과 원주시 그 교육감과 이제 원주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런 일을 모르고서 이제 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보고요. 알고서 그랬다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우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모 의원님께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 여기 기자회견문하고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예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게 하나 나왔는데요. 대표님 잠깐 나오시고요. 네. 위원장님이 가운데 좀 서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잠깐 나오시고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잠깐. 네, 그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은 어쨌든 막견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 이 지역에서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대안이나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말씀 드리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원주교육청 이전 계획이 따로 별도 수립이 되고 또 도청 그 다음에 도교육청 강원도의회 여기서 추천하는 감정가사들에 의해서 감정가가 형성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가 아니라 저는 이번 5월에 준비를 해서 6월에 임시에 상정을 하면은 저희들은 바로 통과합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거 통과냐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은 원주 요거는 제가 교육위원 당시에 판매를 해라고 벌써 내놨어요. 근데 16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근데 교환하고 하겠다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부결시킨 이유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충족시킨 다음에 원안 가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정당한 의정활동하는 것을 부결시켰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고이트날 되는 거 막 현수막을 내붙여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고하던 두 가지 사안을 빨리 충족시켜서 6월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 교육위원회가 그대로 통과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도의회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원주시가 교육청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네. 감정평가액을 내게 되면 네. 예산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감정 가격이 막연하게 부적절한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네네.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가감정가를 기재해서 올린 교육행정국장이 당시에 이야기한 네. 거로는 네. 그렇게 예산을 쓸 수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국장이 깊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타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다 이렇다 그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행정 도교육청에서 잘해서 제출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네. 통상 그 공유재산 관련된 이제 안건들 많이 다루셨을 텐데 그죠? 예, 교육청이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예. 네. 그때마다 이런 초기에 계획이 올라올 때마다 네네. 공인된 감정 가격으로 의결을 하고 안건을 처리하셨나요? 이렇게 그- 항상 네. 그래서 그 전엔 늘 저한테 공유재산 관계는 집행부에다가 그러니까 심의가 있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감정평가사 통해서 감정가를 산출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 두 번째 질문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부탁을 드렸고 꼭 뭐 관례상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심의를 할 때 과정이 다 이해되기 때문에 우선 의원들한테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항상 와서 사전에 그걸 뭐라 그럴까 협조를 구한다는 것보다도 그 내용을 숙지를 시켜드려야지 그래야 그것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기자회견문에 전적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공개 사과하라 대책이 분들한테 몇 페이지? 마지막 그 4페이지 있습니다. 예예. 저 대책이 네. 현안 대책위한테 공개사과라. 예. 동의합니다. 예. 어떤- 왜 동의하냐고 말씀드릴까요? 참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의정활동하는 내용을 아무리 반성을 하고 또 반성을 해도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아무리 양심상 생각을 해도 이렇게는 행동 안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특히 원주신문을 읽으면서 아주 야 이건 내가 여태까지 뭘 했나 하는 죄책감이 들어서 그럼 이렇게 만든 것이 물론 저한테 잘못이 저한테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대책위에 현안사업 대책위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 더 나가서는 더 심하게 좀 저가 섭섭하게 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문희 도의원을 정치에서 매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분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까지 제가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세요. 1페이지 어디 저한테 질인가요? 네, 1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네. 원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네네. 서 있다면 네. 그 중심에 서 있다면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부결이 됐던 날짜가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 날 이제 춘천에서 그런 일이 있고, 물론 또 그때 뭐 방청객들을 뭐 막았다 이런 주장들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분들이 원주에 와가지고 원주에 도착했을 때 원주 시장님과 같이 이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러한 보고들이 있었고, 거기 이 범대위 관계자가 그 시장님이 있는 데서 그 앞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시들이 앞에 이렇게 해 나가겠다, 현수막 게시 등 이런 내용들을 거기서 이제 발언을 하고 실제 그렇게 시행이 됐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원주시장님이 이제 그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이 기자회견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전적으로 다 제가 작성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께서도 뭐 동의하는 부분을 갖고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저희 시민단체 입장이라는 겁니다.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걸 명확히 밝혀온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보도되지 않게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원주여고 이제 부지는 뭐 다들 다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뭐 저도 이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다른 그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그 관공서에서 그것도 교육청에서 이제 그 학교로 쓰던 그 건물을 거의 그 폐가식으로 3년을 넘게 방치했고, 그리고 이미 2009년도에 그게 이전이 계획이 확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전하고 나면은 비어있는 부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주 교육청에서는 7년 동안 아무런 계획도 대비책도 없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그 원주 시민의 수건 사업이고 명륜일동 그 주민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다면은 그걸 해결하면 당연히 이런 미비점들, 불법 사항들 당연히 채웠었어야죠. 왜 눈에 보이는 이런 불법 행위들을 그걸 이제 그걸 그대로 제시하면서 뭐 도의회도 무조건 뭐 원주 시민이 뽑았으니까 뭐 원주시를 위해서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솔직히 그리 되면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의원들을 뽑는 거지만 그분들이 다 뭐 원주 시민 뜻대로 뭐 해야 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원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선출직 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원주 시민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리지, 결코 뭐 시민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그런 이제 뭐 꼭두가시 역할을 할 바에는 사실 뭐 왜 뽑습니까? 그럼 각종 이해단체가 서로가 뭐 내 거 해달라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번에 부결된 내용의 이제 근간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건 만약에 그 부결 처리되지 않고 만약에 원안 가결됐다면은 오히려 이제 도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지탄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원주시장과 또 교육감은 각성하시고 더 이상 이제 그 자기 자신대로 져야 될 책임을 도의원에게 떠넘기는 이런 좀 정말 부끄러운 행위들은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2페이지 줄에 보면은 그 원주시 교육청에서 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조례가 이제 원주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문희 그 교육원장님은 도의회에 계시니까 도의회도 뭐 이제 도 단위에서 관변 단체 뭐 각종 경비를 지원할 거 아니에요. 네네. 또 원주시는 원주시대로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를 조례 정한 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원주시 교육청에 주는 교육경비 지급 조례는 원주시에서 지방세에 몇 프로를 주는 거를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도에는 도지사가, 시에는 시장이
의회에서 결정된 거를 막 삭감시킬 수가 있나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까지 이제 10%라면 10%까지 줄 수 있다가 아니라 10% 이내에서 이내로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동성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감이 가능합니다. 가감은 가능하지만 도의상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여태까지 저거라고 하다가 큰 변동이 없이 증액을 시키지 못할 망정 그 금액에 맞는 감액을 시켜서 원조고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 발상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만약 경비를 줄인다면은 자기 권한 가지고 갑질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도 사실 저도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좀 황당할 만큼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원주시장은 그래도 원주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지 않습니까? 누구 지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이분이 작년이죠. 2015년 4월 23일에 처음으로 그때 그 도교육청 그 부지, 그 원주여고 부지하고 도청 그 소유의 이제 종추장 부지를 맡겨놓으면 어떠느냐는 이 안건을 제안을 했었어요. 하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는 반발한 거예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아직 뭐 그때 당시에 뭐 원주 교육지원청을 뭐 아직 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 연한이 남아있어서 아직 이전 계획도 없고 그리고 이걸 바꿀 이유도 없이 차라리 원주시가 매입을 하라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원주 교육 그 민명의 교육감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원주시장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좀 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교육 보조 여기 그 교육 경비 보조금을 그때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원주 지역의 학부모 단체나 이제 들고 일난 겁니다. 지금 들고 일나가지고 한참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민병희 교육감하고 원주시장이 둘이서 만나가지고 작년 이제 11월 23일 날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 찬성을 동의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일단 그렇게 어쨌든 이제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하려고 했었으면은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죠. 거기 그 합의문 내용에도 분명히 언급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주시 그 종축당 부지가 도청 소유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시가 도지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먼저 있었고 그게 선행이 되어지면 또 교육감도 이제 이게 맡겨놨는데 적극 이제 나서겠다 해놓고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상정할 때 이런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감정 가액을 이제 그걸 부풀려서 조작을 해서 이걸 이제 금액을 맞추려고 했던 거였고 그리고 그 세부 계획조차도 보니까 그 기존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이제 원주 교육지원청 그 설립에 관련된 이제 계획들 남들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날은 그걸 제출 안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거는 이제 불법한 의도가 좀 저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맡겨놓을 의지가 있는 건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책임을 그냥 떠넘기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주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원주시장님도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내용이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문희 도 의원님이 지금 당사자로서 이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결코 한 분의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번 이 사건이 이대로 많이 통용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원주시장은 어쨌든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관련단체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데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확인해 보니까 그러지 않을 만한 단체조차도 지금 그러고 있던데 무슨 약점을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어쨌든 단체가 원주시장이 어떤 거수기 노릇을 하는 그 전유된 노릇을 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지역 시민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오히려 이제 그 사실과 다른 분명히 이거는 적법한 지극히 타당한 부결 사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도 의원님이 이걸 반대하는 것처럼 그 지역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을 반대하는 모양새로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데 이런 식으로 변절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우리 민주사회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주변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인지시키고 알려주셔서 좀 이런 왜곡된 민심들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언론에서도 지금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일요일 날 네. 남구시장 지나가다가 이문희 의원이 책임지라고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네. 그걸 봤을 때 느낀 점은 저걸 왜 이문희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나
그래서 원주시장, 또 교육청, 민명교육감이죠. 교육감, 그리고 도청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궁금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마 그 궁금했던 부분은 의원 다 풀리셨죠? 네. 근데 빨리 얼른 근데 원로고 부지가 얼른 잘 해결이 돼가지고 네네. 그것도 빨리 이제 원주 시민이 다 원하는 거 아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문 의원님은 또 교육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네, 물론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조차도 당연히 타당하죠. 이제 왜냐하면 도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왜냐하면 도 그 부지와 이제 맞바꾸는 조항이 그 안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이 요건만 갖추시면은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이거 요건만 갖춰서 이제 제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면은 통과되는 거는 이제 뭐 불보듯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3쪽에 네. 이제 의원님께 사과하고 그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라 이렇게 네네. 하셨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면 후속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지금 한 가지 같이 같은 예입니다. 사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옆에 나가시다 보시면 오른쪽에 그 전공로 사무실이라고 또 간판 붙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분명히 이제 불법 노조, 이제 법인 노조, 전공로에 대해서 그 청사 내 사무실을 다 폐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차례가 지금 저러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때 지적하니까 한번 폐쇄했어요. 폐쇄했는데 또 붙였다가 또 한번 지적하니까 또 폐쇄했는데 또 붙여놨네요. 지금 그런 행위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그 시내에 붙어 있는 그 현수막들은 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불법 현수막들은 이제 거기 그 도시 디자인과에서 광고계에서 이걸 철거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철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왔냐면은 그 전공로, 그 전국 공무원 노조죠. 그 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공무원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 광고물계에도 있어요. 그 광고물계 직원 중에서 전공로 소속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데도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이 왜 현수막이 많이 그러냐고 하면서 그런 행위까지 하는 자들이에요. 그때 내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쨌든 그들이 이제 전공로가 붙였던 불법 현수막도 제가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전공로라서 이제 좀 곤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 법 준수에 모범이 돼도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걸 비호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들 못하면 내라도 제가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원주시 그 청사 앞에 이제 불법 천막하고 현수막 게시한 걸 제가 제거를 했었어요. 하니까 전국에서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벌금 냈습니다. 300만 원. 벌금 냈습니다. 벌금 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담당 그 검찰하고 다 확인 과정에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공무원이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사진 고지하고 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처벌받아야 된다면은 저도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하는 얘기가 그대로 직무유기로 고발하라고 하더라고요. 직무유기로. 당연히 그럼 처벌받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공무원들도 이제 제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이 범대위 조처에서도 이 불법인 내용인 거는 이제 제가 오늘로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한다. 내일이죠. 왜냐하면 내일 모레 되면 5월 5일부터 또 황금 연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이제 그 도의원님이 받아야 될 이제 심리적 상처는 그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회 주는 건 내일까지 철거하지 않게 되면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요. 저도 그 어쨌든 불법 행위를 비호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 부분. 왜냐하면 제가 먼저 당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까지 이거 철거하고 그리고 범대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재해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사자 의견도 있겠지만 어차피 명예훼손은 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저희 단체가 이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고발하고 나설 겁니다. 어려우시지만 민주사회 위해서는 좀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사실 원주 시민 이문희 의원님께서 원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 사실 원주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개인 한 사람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뭔지가 아마 원주 시민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감정평가사를 선발할 때도
서로 협조 없이 그러면 도 교육을 배려시키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했다. 그 안에 뭔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원주 시민들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참 그 궁금증을 풀어주셔야 돼요. 원주 시민들한테. 네네. 사실 이제 이건 이 내용은 조금 벗어난 내용이지만 이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 단체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많이 공표를 해왔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업무들이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그랬고요. 매 선거 때마다 한마디로 공작 선거까지 자행했고 뭐 한 가지만 얘기만 드릴게요. 2010년도에 지방선거 당시에 아시죠? 이광재 도지사 당선된 거. 도지사 당선되기 3일 전에 장미공원에서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이라 해가지고 한나라당 지지자가 정치 테러했다 해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특별된 사실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묻지마 투표해가지고 그때 선거가 그때 열린우리당인가 어쨌든 그냥 무더기로 당선돼 버렸어요. 민주당 쪽이 당선됐는데 이 결과 알고 보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자에 의해서 공작 사건이었어요. 교육적 돈을 받고 하기로 했는데 그 사건이 과하게 커지는 바람에 그 부친이 이제 영구 불구가 되는 바람에 고관절이 골절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모든 관련 자료 다 받고 수사 기록까지 다 확인한 결과 공작 경우 명백히 확인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봤다고 이제 증인들, 폭행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던 사람들,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했던 사람들이 항소심에서 전부 다 또 말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소심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가 됐어요. 그 사안이 됐어. 이런데도 원주 지역 언론들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제가 기자회견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언론 노조라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민노총 산하에 들어가 있어요. 민노총 산하에. 언론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최대의 권력입니다. 대통령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권력 집단이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민노총 졸개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 입에 맞지 않는 부분을 원주시장의 어떤 시정에 대한 불법 문제들, 이 사항도 어떻게 보도될지 저도 꼭 지켜보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원주시장의 문제점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언론이 다 입을 다물어버리니까 지역 시민들이 눈과 귀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외치는 그들이 왜곡 선동하는 그 내용들만 시민들 듣다 보니까 자꾸 민심이 이반되고 이런 정세가 흐르는 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위협입니다. 민주사회의 심각한 위협인데 제가 최근에 기자회견 했던 내용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하나도 거짓이 없는 팩트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도 사실 저도 오늘 제가 이거 기자회견을 할 때 과연 원주지역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할까 제가 의문이었었어요. 과연 자기네들 치부도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노조는 반드시 해산돼야 된다. 최소한 노조는 있다더라도 좋아요. 언론들도 당연히 노조 필요하겠죠. 하지만 독립노조로 가야죠. 독립노조 어떻게 민노총 산하에 들어갑니까? 민노총 산하에 전국노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교조 교사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역사 인식과 모든 것들 왜곡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온 겁니다.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거나 묵과하지 마시고 혹시 주변에 아는 기자들 있으면 그 기자들한테 반드시 언론노조 가입했냐 물어보시고 가입했다면 핀잔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인터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진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근본이 이미 양심이 좀 화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직한 언론의 보도를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 연구 퇴출시켜야 되고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런 언론인들이 다시 우리 지역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끔 좀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